예, 어서 오세요. 김지아 씨. 안녕하세요. 다 이만큼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좀 많습니다. 시청자 참관 남자 기자들 해서 여자 기자들이 오늘 다 하나요? 예. 저희 가짜 뉴스를 그동안 파는 팀이 다 같이 나와서요. 아, 가짜뉴스 취재팀이군요. 예. 예. 그 저희가 어제 보도한 것도 그렇고 그동안 취재한 내용이 이제 미국에서 벌어진 3천억 원대 소송이 진짜냐. 아, JTBC 상대로. 예. JTBC 상대인가요? 제 상대인가요? 정확하게. 네, 잘 모르겠는데. 뭐 가짜 뉴스로 밝혀졌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손석희 사장을 상대로라는 말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가요? 예, 예. 처음 그 소식을 접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그냥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풍문으로 들었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들이 늘 보도해드린 것처럼 워낙 요즘 뭐 허황된 뉴스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뭐 저 시청 앞인가 어디서 뭐 혈설 쓴다고 해서요. 예. 저 고소장을 이렇게 내밀면서 혈설 쓴다고 해서 네. 뭐 진짜로 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는데 바로 다음 날 또 혈서는 안 썼다고 또 얘기가 나오대요. 예, 삭발만 하셨죠. 아, 예. 그 삭발한 모습은 저희가 예. 어저께 잠깐 나가긴 했는데 예, 그래서 그냥 저 해프닝 정도로 생각했지 그걸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법 전문의는 아니지만 그냥 대략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미국 법 체계상을 봐도 그렇고 알 수 있는 일인데 워낙 요즘 뭐 그런 게 마치 진짜처럼 막 돌아다니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 가짜뉴스의 원조는 늘 저희들이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보도한 태블릿 PC 조작설 이건데 뭐 워낙 많으니까 가지수를 따지면 아마 수백 개 될 거예요 요즘. 그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뭐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서 어제 보내드리면서 그 뉴스 보내드리면서 사실은 무슨 걱정을 좀 했냐면 거기 속은 분들이 왜 돈을 내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모금을 했다니까. 그 돈은 대체 도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찾을 수 있대요? 아직 피해자분들이 많이 나서지는 않고 예. 계시는데 예, 찾을 수 있도록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김지아 기자가 할 일은 아니겠지만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피해자가 없기를 아무튼 바라야죠. 예. 워낙 뭐 안티가 그동안 없으셨으니까 아주 많았어요. 이런 예. 뭔가 공격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신지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아, 예. 예. 뭐 어떤 땐 좀 기분이 좋지 않은 건 틀림이 없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기분 좋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러나 그게 저의 생각이나 저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늘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반대편에 거짓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시간이 지나서 혹은 뭐 그 시간이 길든 짧든 다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 그것도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역으로 좀 질문을 하나 기자들에게 아, 그래요? 네. 나는 빠졌는데요? 아니, 같이 가시죠.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이니까 계속 질문만 받으시니까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치근해 보였겠지.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은 진실을 좇는 게 이제 기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짜 뉴스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발음 보세요. 진실을 쫓는 하면 진실을 쫓아버리는 거잖아요. 진실을 좇는이라고 발음하잖아요. 배우세요. 알겠습니다. 네, 가짜뉴스 사실 지난번 소셜 라이브 때도 저희 지금 사회부 탐사 플러스 팀이 주로 이 가짜뉴스를 많이 좇고 있는데요. 맞았나요? 좀 약간 틀린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허황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거를 누가 믿지 할 정도로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많은데 취재를 하다 보면 정말
믿고 싶어서 믿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속아서 믿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정말 이 가짜와 진짜가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현재 이르렀다 이런 현상을 보면 굉장히 그 가짜뉴스를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 혹은 굉장히 전략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나쁜 보도를 계속 그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시청자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또 저희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는 그 무슨 생각도 했냐면 뭐 물론 그걸 실천할 생각은 별로 없지만 요즘에 비하인드 뉴스가 매번 마지막에 들어가고 팩트 체크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코너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가짜 뉴스를 체크하는 이래서 가짜입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하는 물론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 거기에 속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그 생각을 했을 정도로 요즘 아무튼 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이렇게 저희 팀에게 또 하나의 미션을 주시는 말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일단 가까이. 네, 안나경 씨하고 저는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들 하세요. 네. 어떻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하지 않나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먼저 연장자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네, 사회부 탐사 플러스 팀의 이호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같은 팀의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예, 저도 같은 팀의 김지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막내 이한길 기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이니까 꼭 모닥불을 모인 느낌인데 그 이번 취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되게 황당한 점이 많았는데 저희가 사실 처음 취재를 시작할 때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이게 정말 수천억대 소송을 걸었던 것일까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그 부분을 확인을 했던 김지아 기자가 상황이나 취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첫 번째 키워드 이제 3천억 원 소송이라고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이게 처음에 이제 3천억 원 소송이 제기됐다고 했을 때 저희도 이제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이게 실제라면은 이제 그 고용 불안을 느껴야 하는 입장에서 확인할 필요도 있었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게 진짜가 맞냐.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처음에는 뭐 안 믿기도 했지만 확인을 하고 안 믿어도 안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에게 요청을 해서 그 미국 연방 법원에 제기된 소송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겠냐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워낙 이 3천억 원 소송이 다양했어요. 버지니아도 있었고 그 필라델피아, 뉴욕, 다양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밀이라는 분이 그래서 저희가 그 미국 변호사가 소속된 펌에 그 많은 직원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보여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쭉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막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쭉 나오는 사건들을 쫙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지밀이가 제기했다라고 하는 그 소송이 있는지를 하나씩 다 확인을 해본 거죠. 그리고 지밀이라는 이름이 약간 약자잖아요. 그래서 지밀이, 짐리, 제임스리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비슷한 이름을 모조리 다 찾아본 건데 네.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까 해서 그리고 혹시 예전에 제기하진 않았을까 해서 한 1년 사이에 있었던 소송을 또 다 확인해봤는데 15일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했던 그렇죠. 거죠. 예, 이 확인 자체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다 뒤져봐도 없었다는 그런 결론이 여기 보시면 여기 버지니아, 조지아, 하와이, 뉴욕, 캘리포니아, 필라델피아를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이 분이 주장했다라는 소송이 이 어느 법원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 이 소송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분은 왜 그 소송을 제기했고 그리고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거를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추적기는 이제 이호진 선배께서 저군요. 이제 그 그게 지밀이라는 이건가요? 분이 네. 네네 이 지밀이라는 분이 잠깐 보충 설명하면 6일에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토를 접수를 했다고 해서 분명히 밝혔었죠. 이 삭발식에서요. 근데 이제 15일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이제 이분이 16일에 나오셔서 이제 삭발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소를 제기했다는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뭐 JTBC가 자폭을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실까 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이분이 초기에 재미교포분들에게 후원을 바란다는 포스터를 내면서 그 이모 씨의 이름으로 된 우체국 계좌를 포스터에 같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이 이모 씨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어찌 여러 방면으로 취재를 하다가 이제 이 이모 씨의 집을 확인을 했고 그 이모 씨의 집을 찾아가서 이제 그 가족분들 어제 뉴스에 나왔지만 가족분들께 이 삭발식 당시의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분이 맞느냐 아드님이 맞으시냐라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가족분이 처음에는 이제 이게 머리 삭발을 하셔서 잘 못 알아보셨는지 아닌 것 같아 맞습니다 라면서 이제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왔다고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뭐 잘 연락이 안 돼서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른바 그 지지자분들 혹은 자신을 믿어주는 분들에게 공개를 했던 바에 따르면 그때가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가족분에게 이분이 지금 국내에 계신 건 맞느냐 그랬더니 국내에 있다 연락이 안 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현재까지도 그분은 본인 페이스북 통해서 오셨나요? 그러니까 그분에 따르면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 선배가 그 집에 찾아갔던 날 미국에 이미 출국을 해서 미국에 있었고 조만간 와서 저희 이제 또 다른 추후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페이북에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에 계신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그 여기 소셜 라이브 시작하기 직전까지 페이스북을 잠깐 확인을 했는데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네. 그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미국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공개를 하셨었거든요. 예. 사진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좀 말씀을. 네, 과거를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뭐 설명하셨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어제 기사에서도 그분의 과거의 어떤 사기 행각 전과가 있다는 부분을 설명해드렸는데 그 취재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방금 이호진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제 지밀이와 그리고 저희가 추적한 이모 씨가 동일 인물이라는 게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이모 씨가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저희가 판결문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확인한 것만 2010년 이후에 여러 건의 판결문이 나오는데 일단 2010년에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받습니다. 제가 하도 많아서 적어왔어요. 그런데 교도소에 이 10개월 복역하는 중에도 같은 방 수감자에게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무부 공무원과 잘 아니 너를 가석방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5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석방 시켜줄 능력도 없고 공무원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이걸 전형적인 사기죄라고 하죠.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도 사기를 치고 10개월 만에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뒤에 10개월 출소한 뒤 2011년 말부터 다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그래서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이렇게 이제 뭐 미군 행세한 사기꾼이 알고 보니 수배범이더라.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당시에 뭐 검찰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2011년 말에서 2012년에 걸쳐서 이제 미군 장교 등등의 행세를 하면서 총 6건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때 혐의가 되게 다양합니다. 일단 사기가 있고요. 사기 미수, 횡령,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 변호사법 위반 이렇게 총 6개의 혐의를 받게 되고요. 주로 이분이 하시는 거는 미군 행세를 하면서 술값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 가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미군 장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최연소 국회의원 및 차관을 겸직하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내가 규장각의 원장이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내일 아침에 보좌관을 시켜서 돈을 뽑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술값을 무려 870만 원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술을 어떻게 먹으면 870만 원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되게 반복되고요. 또 한 번은 뭐 대기업 회장님이 와서 돈을 내줄 거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미군 부대 소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총 6건의 범죄가 합쳐져서 다시 징역 2년 반을 삽니다. 그리고 다시 출소한 다음에 몇 달이 안 돼서 또 이제 미군 장교 행세를 하면서 이번엔 무전기를 새로운 아이템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이렇게 무전기를 차고 다니면서 나는 내가 미군 장교인데 술값을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술값 230만 원을 안 내서 징역 8개월을 살고 이제 다시 나와서 최근에 다시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지금도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미리 씨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한미안보연구원이라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함께 만드는 연구원의 원장이 될 텐데 이제 당시 취업 준비생 한 명에게 너를 비서진으로 채용하겠다라고 한 뒤에 카드를 받아서 뭐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썼던 이런 전형적인 상습 사기범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재판 넘어간 것만 이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재판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이제 뭐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사건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잠깐 생각이 났는데 어제 저희가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제 뭐 사기 전과가 이렇게 많으신 분이다라고 보도를 했더니 이 지밀이라는 분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는 사기 뭐 이런 건 아무 상관없고 음주운전으로 뭐 감방에 들어간 적은 있다. 근데 거기 있으면서도 이렇게 수감자들을 위해서 영어와 스페인어와 뭐 이런 것들 가르쳐준 통역을 했다. 그렇죠.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중성모략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런 전과가 또 있을 수도 네, 있겠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네. 본인의 저희가 찾지 과거를. 않은 걸 스스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네. 더 있을 수 네.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연관해서 지밀이라는 분이 사실 단순히 뭐 사기를 많이 치는 분이고 뭐 단순히 뭐 손석희 언론인과 뭐 JTBC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여기에 그쳤으면 크게 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이분의 발언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인과 그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그 대리인단의 변호사까지도 이분의 말에 굉장히 쉽게 말해 속아서 엄청나게 그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서 그게 오히려 저희가 그 기사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어제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서석구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가 2월 11일에 그 대한문 앞에서 열린 그 쉽게 말하면 친박단체 그 집회에 참가해서 그분이 찍은 동영상에 응원 메시지를 말씀하신 게 있는데 어저께 저희가 뭐 기사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기 핸드폰에 담아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잠깐 들어보시면 이게 직접 아마 촬영을 그 지밀이라는 분이 혹은 그분이랑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 그 대한문 앞에서 서석구 변호사를 만나서 그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혹은 응원 메시지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아이고. 상대로 330억 소송을 한 지밀이 변호사하고 일베 회원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지밀 변호사님 너무 감사하고 더구나 버지니아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불굴의 토론을 발휘하면서 JTBC의 이런 그 조작된 언론과 상대로 해서 싸움을 거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거 참여해가지고 소송단을 구성한 거 그리고 또 일베가 그야말로 이 탄핵 정부에서 참 나라를 지켜야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그 서석구 변호사가 지밀이를 지밀이 변호사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인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 지밀이라는 분의 말만 믿고 이분이 정말 미국 변호사다. 그리고 소송이 미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를 전제로 깔고 지금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친박 단체 혹은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 서석구 변호사의 말만 듣고 아 지밀이라는 사람이 진짜 변호사고 미국에서 이런 소송이 진행 중이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 지밀이 변호사님이라고 말하신 이유가 지밀이가 본인이 밝혔기 때문이었던 거죠. 네네. 본인이. 그 처음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뭐 미주 법조인 연합의 소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셨죠. 소속을 네. 밝히기도 대변인단의 했고 대변. 또 어떤 그 온라인 매체 기자와의 대화에서는 본인이 뉴욕주 변호사다 이렇게
해서 카톡에 저장이 된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 아마 서석구 변호사께서 어제 저희 보도가 나간 다음에 오늘 뭐 다른 매체 라디오랑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단지 자기는 이 소송의 내용이나 뭐 지밀이에 대해 전혀 자세히 알지 못했고 뭐 격려 차원이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본인의 어떤 위치나 그리고 말의 파급력 이런 걸 생각하면 단순히 격려 차원이라고 했을지라도 사실관계는 명확히 파악을 하고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보도 이후에 좀 여러 반응들이 나왔었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서석구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 일간 베스트 뭐 저장서라는 그런 우익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밀이를 처음으로 이 세상에 끄집어낸 분이 그 아까 얘기한 온라인 기사를 쓰시는 기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나서 갑자기 이제 이 지밀이라는 사람을 약간 그 비판하는 보도를 내셨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처음에는 JTBC를 상대로 뭐 소송을 제기한 아주 대단한 재미교포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와서는 뭐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바른정당의 무슨 첩자라는 식의 뉘앙스로 보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그 해당 보도인데요. 네, 아마 예. 정확한 워딩이 그 태극기 집회를 음해하려는 어떤 작전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던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전에 서석구 변호사와 뭐 김진태 의원이 당했다 뭐 이런 표현도 쓰셨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지밀이라는 분이 또 반응을 하셨어요. 이게 페이스북인데 잠깐 보시면 여기 욕을 약간 써놓으시고 자기가 바른 정당을 지지했냐 이렇게 되물으며 그 기자에게 한번 나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내가 다 까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 까지는 않으셨지만 뭐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저희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이 이거 보시면은 새누리당 입당한 원서. 증거라고 이제 네. 올리셨는데 보시면 날짜가 잘 2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8일로 날짜가 2월 18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상 미국에 계셨어야 하는 날짜인 것 같은데 뭐 거기서 쓰셨을 수도 있지만 일단 네, 이런 증거를 올리셨고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2월 13일에 새로 당명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새누리당의 그 입당 의사를 밝히셨다는 게 참 사실은 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게 굉장히 황당한 점들이 많기는 많은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게 좀 그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일베저장소 같은 우익 사이트에서 돌았던 이야기가 이 지밀이라는 분이 주변 사람들을 혹은 뭐 재미교포, 뭐 패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트에도 자신의 계좌를 잠깐 적었다가 다시 지우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돈을 모으려는 게 목적이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희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난 이후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이제 이겁니다. 네. 뭐 JTBC 앞에서 시위를 하기 위해서 후원 물품을 모집한다고 적어놨습니다. 보면은 뭐 예. 무슨 봉, 네, 삼, 뭐 봉 성담봉을 30개. 뭐 30개를 뭐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에게 다 공개된 글이었고요. 자신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은 사람들은 또 다른 글을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이메일로 계속 물품보다 돈으로 후원을 했더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셔서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이건 친구들에게만 네. 공개되는.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를 하면서 후원금을 받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본인이 처음에 공개를 했던 우체국 계좌랑 다르게 농협 계좌입니다. 예. 이걸 보고서 이게 성의 피해자가 더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돼서 저희가 이 보도가 반드시 좀 보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렇게까지 파면서 보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보도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고민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야 하나, 뭐 우리 회사를 상대로 하는 거면은 뭐 정말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기사로 얘기를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비단 저희의 문제뿐만이 아닌 것 같고, 이거에 속아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선의의 피해를 낳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 편에 대해서는 뭐 이한길 기자가 좀 설명을 그럴까요?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보도가 나가고 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요. 이제 뭐 저희 때문에 자꾸 비행기 값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표를 예약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날짜를 보면 22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2일에 오면은 이분이 23일에 저희 회사 앞에서 저녁 6시에 집회를 한다고 하셨죠? 네. 이게 가능할까 생각이 들어서 실제 비행기표를 검색을 해봤더니 네 이게 다음날 22일에 저희 회사 앞에서 집회를 나왔나요? 저녁 6시. 그렇죠. 아, 내일. 네네네 그렇죠. 수요일에 내일이네요. 오신다고 제가 했으니까. 착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22일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22일 비행기를 워싱턴에서 타고 인천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정들을 공개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약간 더 안타까운 게 이분의 페이스북 친구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표하시는 그런 뭐 의사를 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빨리 좀 보도를 하고 좀 자세히 알려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준비해서 어제 보도와 별도로 다시 한번 소셜 라이브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시는 분들도 이걸 누가 속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속는 소수의 몇몇 분을 향해서 계속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 말씀하신 대로 페북 댓글을 보면은 그 응원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올라와도 응원하는 메시지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서 그렇게 이걸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네. 앞으로도 뭐 이번 건뿐만 아니라 물론 이번 건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추적을 하고 또 본인께서 뭐 밝히실 말이 있으시면은 뭐 또 해명을 듣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추적을 할 생각이고 이건뿐만 아니라 뭐 앞서도 저희가 지난주에도 뭐 소셜 라이브를 통해서나 뭐 뉴스룸을 통해 보도해드렸지만 이런 날로 갈수록 뭐 양도 양이지만 훨씬 더 교묘해지고 질적으로 좀 더 악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류의 가짜 뉴스들이 많아지는 이 현상을 계속 취재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